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6장의 10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다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세 개의 반응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알켄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마스터해야 되는 그 반응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화 반응에 대한 내용. 수화 반응은 물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H와 OH를 도입하는 거예요. H와 OH. H와 OH. 자, 그럼 여기는 두 가지 컨셉을 다 봐야겠죠. H와 OH니까 서로 다른 원자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적인 것도 봐야 될 거고, 입체적인 것도 봐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이 반응 조건들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좀 비교하는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수화 반응 중요하죠.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화 반응 첫 번째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얘를 직접 수화 반응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나머지 2번과 3번은 이제 간접 수화 반응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는 그냥 촉매에다가 물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반응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접 수화 반응은 다른 이제 시약들을 이용해서 유기 수은 시약이라든지 아니면 유기 분소 시약 그런 시약들을 이용해서 이제 물을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접 수화 반응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교재도 있고 아닌 교재도 있어서 뭐 꼭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개념적으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직접 수화 반응이라고 보통 부를 수 있는 이 반응은 알켄이 강한 산성 촉매하에서 물과 반응하여 알코올로 변화되는 반응이다. 자, 나중에 알코올이라고 하는 걸 배우겠지만 알코올의 탈수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알켄이 만들어져요. 요 알켄의 합성에서 알켄의 제법 여기 앞쪽에 있었죠. 요거 앞쪽에 5강인가? 그쯤 됐던 것 같은데 알켄의 제법이 있었어요. 거기서 알코올의 탈수 반응이 있었죠. 세 가지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알코올의 탈수 반응이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알켄의 수화 반응이죠. 둘이 이제 역반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얘는 뭐와 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HX가 첨가가 될 때 H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X가 붙죠.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H, 그 다음에 OH, H 이 플러스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형태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가 먼저 붙고 그 다음에 OH2 얘가 물이잖아. 물이 붙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성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 원단 하나 떨어지겠지. 자, 그래서 H와 O랑 패턴이 붙는다. 그래서 OH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치원이 더 많이 돼 있는 탄소 쪽으로 OH가 붙었죠. 치원이 덜 돼 있는 탄소 쪽으로 H가 붙었어요. 이거 무슨 배양이지? 위치적인 거로 봤을 때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에 따른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랑 반응 성격이 거의 유사합니다. X가 공격을 하는 거 대신에 뭐가 공격하는 거야? 물이 공격하는 거야, 물이. 아시겠죠? 메커니즘이 HX 첨가 반응의 메커니즘과 대동소이하다. 뭐만 다르다? 두 번째 탄소 양이온을 공격하는 이 친액체만 다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스텝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스텝 1이랑 스텝 2는 앞쪽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예요. HX의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X 대신에 물이 도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세 번째 단계만 포함이 되는 거죠. 왜? 물은 OH2 형태이기 때문에 결합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합이 추가적으로 두 개가 존재하게 되면 플러스 차지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 원자를 제거해 줍니다. 얘를 탈양성자화, 디프로토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메커니즘을 보시면 저렇게 되는 거죠. 자, 물이 관여가 되는데 물이 산성 조건에서 반응을 한다. 이거 평형으로서 H3O 플러스 형태로 존재하거든.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좀 깔끔할 것 같아요. 이쪽에 수소가 있고 OH 형태의 요게 관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가 이쪽을 공격하고 이탈기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수소가 어디로 붙어? 일로 붙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원래 수소 있었고 추가적으로 수소 붙었고 이번에
여기 메틸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탈된 게 뭐야? 이탈된 게 뭐야? 물이잖아. 얘가 공격을 한다고. 여기를. X-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표현하지 않고 이쪽에 CH3기가 존재하고 물에 H 플러스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존재하잖아. 이게 지금 산소 원자가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얘를 물이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게 제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H 플러스가 HA다. A-라고 하는 염기적인 성격이 제거할 수도 있어요. 뭐가 제거하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물이 제거한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제거되겠죠. 자, 그럼 이거로부터 생성물이 뭐가 만들어지나요? 되고 여기에 OH기, 그 다음에 CH3기가 도입이 되는 거. 여기는 수소원자가 하나 붙었고, 그래서 OH기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고, 이 과정에서 뭐가 다시 재생이 되죠? H3O 플러스. 그래서 산은 뭘만 쓰는데? 촉매량만 필요해요. 촉매량만. 다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자,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스텝 1. 스텝 2. 얘가 뭐겠어요? 스텝 3. 여기는 똑같고, 여기 과정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물이 진액제로 쓰이게 되면 이 중간체가 만들어질 거잖아. 여기서 수소가 떨어지는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메커니즘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 의미는 제가 앞쪽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이너스는 반응 기질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반응 기질로부터 수소가 떨어져 나가잖아. 무슨 형태로? H 플러스 형태로. H 플러스가 뭔데? 얘를 우리가 양성자라고 부르죠. 얘가 뭐야? 양성자 제거 반응, 탈양성자와 반응, 뭐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 D, 프로토네이션. D가 제거된다. 뭐가? 프로톤이 제거되는 반응이다. 그게 디프로토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과정을. 수소가 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전자쌍을 누구한테 주고 넘어갔어? 산소 원자한테 주고 넘어갔잖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 상태로 떨어진 거야. 전자 없이. 그래서 양성자 상태로 떨어지기 때문에 양성자 제거 반응, 탈양성자 반응, 영어로 디프로토네이션 반응. 아마 교수님들은 디프로토네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선호하실 거예요. 그냥 워낙 익숙하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제가 이게 물이 친액체로 작용하면은 여기로 그냥 바로 그릴 겁니다. 중간에 이것만 쓸 거예요. 의미가 뭐다? 요거다. 아시겠죠? 자, 메커니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진짜 HX에 첨가하는 거 메커니즘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위치 특이성 있죠.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의 생성물만 얻어지게 돼요. 더 안정한 탄소 양윤이 생성된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입체 선택성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죠? HX가 첨가됐던 반응의 성격과 똑같은 거예요. 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알켄의 수화 반응과 알코올의 탈수 반응.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가역 반응 관계에 있어요. 정반응이 알켄의 수화 반응이면 역반응이 알코올의 탈수 반응이죠. 자, 수화 반응이 유리하게 진행을 하고 싶어. 알켄에서 알코올을 만들고 싶어. 그럼 뭘 괄화를 쓰면 되냐면 물을 괄화만 쓰면 돼요. 그러면 평형이 알코올 생성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역반응이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싶어. 알코올에서 알켄으로 진행되는 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싶어. 뭘 제거해 주면 되냐면 물을 제거해 주면 돼요. 물을 제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앞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물이 관여가 되는 거잖아. 물이 첨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반응을 유리하게 하고 싶으면 얘를 괄량을 쓰면 되거든. 얘를 괄량을 쓰면 정반응이 유리하게 진행돼. 근데 역반응은 여기에서 물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생성물 쪽에서 물이 만들어져요. 근데 물이 존재하게 되면은 정반응이 유리하게 진행되는 요건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정반응이 유리하게 진행되면 물이 필요한 거고, 이해되셨죠? 그럼 역반응이 유리하게 진행될 거면 물이 제거가 돼야 계속 물이 제거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없어야 된다고. 역반응이 유리하게 진행되려면. 자, 그래서
역반응의 탈수 반응이 유리하게 진행되려면 진한 탈수산을 사용을 해요. 저 탈수산은 물을 좀 잡아먹을 수 있거든. 그렇든지 아니면 반응 시 탈수제라고 부르는 데시칸트를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알켄의 생성 쪽으로 유리하게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알코올의 반응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강산을 이용한 수화 반응은 직접 잘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용해도 문제. 자, 반응 물질이 알켄이죠. 반응물이 알켄. 알켄은 대표적인 비극성 화합물이죠. 비극성 화합물. 알켄은 반응 용매이 물에 거의 녹지 않아요. 뭘 녹아야 반응을 시키거든? 녹지가 않아. 그러면 저걸 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강산을 쓰고 고온으로 끓여요. 그러면 저 알켄이라고 하는 화학종이 뭐 천하무적인 것도 아니고 강산의 고온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격렬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뭐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냐면 내가 원하는 형태 이외의 부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한 것도 있지만 특정한 작용기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조금 센시티브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센시티브한 성격. 그래서 굉장히 격렬한 조건들이 제공이 되면은 부반응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산을 직접 사용하는 수화 반응의 문제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실험실에서 예를 들어서 유기화 실험을 하는데 수화 반응을 해야 돼. 그럼 직접 수화 반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위험성도 있고 반응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머큐리 아스테이트나 이제 BH3 같은 이런 시약들을 이용해서 수화 반응을 시키는. 그래서 이런 시약들을 경유해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냥 간접 수화 반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부르는 편인데, 뭐 교재 딱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교재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게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앞쪽은 직접 수화 반응이다. 얘는 저런 시약들을 경유해서 최종 생성물이 물이 HOH가 도입되는, 그래서 간접 수화 반응 형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이제 간접 수화 반응이 머큐리 아스테이트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머큐리 아스테이트. 수온이거든요. 알켄을 머큐리 아스테이트와 반응시켜서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에 따르는 안티첨가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에 따르는 안티첨가 알코올. 위치 특이적인 거는 앞쪽에 직접 수화 반응과 똑같은데 직접 수화 반응에서 없었던 입체 특이성도 생겨요. 뭐? 안티첨가대. 첨가되는 H와 OH기가 서로 공간상 반대쪽에서 첨가가 되는 안티첨가 알코올을 만들어냅니다. 얘를 옥시수나 수은 이탈 반응이라고 불러요. 옥시수나 수은 이탈 반응. 옥시머큐레이션, 디머큐레이션 이렇게 불러요. 옥시머큐레이션, 디머큐레이션. 요거는 교재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옥시수은화 반응, 뭐 탈수은화 반응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영어적인 표현으로 옥시머큐레이션, 디머큐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옥시수나 수은 이탈 반응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시약을 이용해요. 그리고 이제 요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유기수은 중간체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다가 NaBH4라고 하는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거든요. Na 플러스에 BH4 마이너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NaBH4를 처리해주면은 이렇게 OH기와 H가 도입이 돼요. 이 H는 지금 색깔을 보면은 얘로부터 도입이 된 거고 여기 OH는 물로부터 도입이 된 거예요. 색깔로도 구분을 해주시고, 자, 얘는 쇠기 결합을 존재하고 얘는 대시 결합을 존재하죠. 그럼 배양이 어떻다는 얘기지? 서로 반대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티첨가된 형태로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치환이 더 많이 되는 탄소 쪽 OH가 결합이 됐잖아. 그래서 옥시수나 수은이탈 반응을 통해서는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에 따른 안티첨가 생성물이 얻어져요. 다음 시간에 요거 뒤에 설명드릴 또 다른 수화 반응, BH3라고 하는 거. 요 유기 붕소 시약을 이용하는 반응은 이 생성물의 정확히 반대예요. 정확히 반대. 뭐,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이 아니라 안티 마르코프-니코프 규칙에 따르겠죠. 그 다음에 안티첨가가 아니라 신첨가예요. 그래서 BH3를 이용하는 조건은 신첨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생성물은 안티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른 생성물이 얻어져요. 정확히 반대.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때 좋은 소스가 되는 거죠. 자, 반응 메커니즘 보시면 이제 머큐리 아스테이트가 용매상에서 약간 해리도요. 친전자성 성격을 띠는 머큐리 아스테이트의 양이온이 만들어진다.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큐리 아스테이트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구조가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얘는 어떤 구조냐면 여기의 구조만 나타내 보면 산소 원자에 여기 CH3기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아세틸기라고 불러요. 아세틸기. 그래서 머큐리 아세테이트라고 불러요. 구조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여기 하나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요거로부터 뭐가 생성이 되냐면 머큐리에 아세테이트가 하나만 붙어 있고 근데 이가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형태를 띄고 있는 요게 생성이 되는 거죠. 요게 무슨 역할을 해? 얘가 친전자체 역할을 해요. 첫 번째 반응에서 알코올과 반응하는 친전자체 역할. 근데 친전자성도가 되게 커요. 반응이 잘 일어나요. 자, 이게 만들어지는 거 설명드렸고, 그다음 스텝 1. 파이 전자가 머큐리 아세테이트 양이온을 공격하고, 그와 동시에 수은 원자에도 전자쌍이 있거든요. 수은 원자가 탄소 양이온을 공격해서 고리형 삼원한 머큐리늄 이온 중간체를 생성을 한다. 얘가 옥시수은화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옥시수은화. 고리형 삼원한 머큐리늄 이온 중간체. 이 형태가 뭐와 똑같은 거냐면, X가 도입되어 있을 때 할로늄 이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공격해? 물이 공격해, 이제. 물이 공격하고, 물이 공격하니까 OH2가 되잖아. 그러면 결합이 형성되면 플러스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원자는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야? 양성자 제거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기수은화물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NaBH4 시약을 이용해서 머큐리 아세테이트기. 요 기거든요. 요거를 수소로 치환해 줍니다. 얘가 수은 이탈 반응, 디머큐레이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요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을 한번 그려봅시다. 똑같이. 자, 반응물질은 요거, 계속 썼던 거. 자, 반응 기지 친전자체가 요거였어요. 요거 있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파이결합의 파이 전자가 이쪽 머큐리를 공격하고요. 여기에 전자쌍을 가지고 여기를 공격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되고, 얘가 이제 앞쪽과 뒤쪽 둘 다 가능해요. 여기도 이제 그런 선택성은 없으니까. 앞쪽에 대한 선택성, 뒤쪽에 대한 선택성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뒤쪽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보면은, 플러스 형태가 되고, 여기가 앞쪽으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체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가 브로마이드면 앞쪽과 똑같은 거잖아. 그쵸? X2가 첨가됐을 때 생성되는 할로늄 이온 중간체와 그 다음 뭐가 공격한다? 물이 공격한다. 공격하고 이렇게 올푼이 되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소 원자에 수소 두 개가 붙고 결합이 생성되면은 산소가 플러스. 그럼 그 산소의 플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수소 원자 하나가 제거가 돼야 돼. 그거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 메커니즘은 앞에 직접 수화 반응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수소가 되고요. 여기가 머큐리의 아세테이트기.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앞쪽에서 공격하겠지. 여기도 루즈 에센트 다인 메커니즘이니까 여기에 뒤쪽으로 결합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앞쪽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OH기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런 골을 가지고 있게 되죠. 요게 이제 유기순 중간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뭘 처리해 주게 되냐면 NaBH4라고 하는 시약을 처리해 줘요. 얘는 구조가 Na 플러스에 BH4 마이너스거든? 근데 분소는 3가잖아. 근데 수소가 4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형태. 그래서 얘가 친핵 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변화가 되는지는 여러분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 전혀 물어보지 않으니까 얘를 바꿔주는 거지. 최종 생성물의 구조가 이 상태에서 여기 둘 다 수소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OH기가 되고 여기 메틸기가 되고 생성물 쪽에서 봤을 때 이 NaBH4로부터 도입된 거, 요거로부터 도입된 수소가 얘거든. 색깔로 표현해드리면 얘거든. 그래서 여기 수소 원자와 여기 OH기가 어떤 배양? 안티첨가된 배양의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메커니즘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의 메커니즘 중요한데 이거 우리 앞쪽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교재마다 조금씩 세부적인 큰 틀에서의 메커니즘은 다 같아요. 근데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좀 기본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기본서에 대한 기본서가 따로 있으면 그 기본서의 메커니즘으로 조금씩 튜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튜닝을 한다. 근데 뭐 이렇게 그리는 메커니즘은 뭐 전형적인 메커니즘이니까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보는 교재의 약간 표현법이 좀 다르다 그러면 그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일단 정답은 뭐냐면 교수님이 써주는 메커니즘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왜? 교수님이 채점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맞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고는 해두세요.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는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연습을 일단 충분히 해 두시고, 이제 교수님이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된다든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만 조금씩 튜닝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 특이성 있죠? 마르코프니코프 배양의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입지 특이성 있죠? 왜? 안티첨가된 생성물만 만들어졌으니까. 메커니즘 딱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장점은 반응 수율이 되게 좋아요. 반응 수율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옮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탄소 양이온 중간체라고 하는 게 관찰되지 않잖아. 그래서 다리옮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 조건은 굉장히 마일드한 조건에서 잘 진행되기 때문에 격렬한 반응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독성이 큰 금속 수은이 좀 생성이 돼요. 얘는 뭐잘 처리만 하면은 뭐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시수은화가 아니라 알콕시수은화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거든요. 알콕시수은화. 쟤는 물 대신에 알코올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코올. 머큐리늄 중간체에 머큐리늄 중간체를 공격할 때 물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과정만 다른 거지. 여기에서 물이 공격을 했던 게 아니라 알코올이 공격을 하는 거고, 알코올에도 공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차지를 가지게 되니까 산소원자가 수소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면 O 알킬기 형태가 생성이 되는 거죠. O 알킬기 형태가. OH 대신에 O 알킬기로만 바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에터 형태 화합물을 생성을 해주죠. 요거 진짜 요거 연습 문제 있어요. 연습 문제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간접 수화 반응 중에 첫 번째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옥시수나 수은 이탈 반응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화 반응은 수소화 붕소 첨가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수소와 붕소 혹은 수소 붕소 첨가 반응, 산화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얘는 알켄을 BH3라고 하는 시약과 반응시켜요. BH3. 혹은 BH3라고 표현이 되는 교재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는 교재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둘 다 붕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수소원자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기붕소 시약이라고 불러요. 유기붕소 시약. 요거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교재에 따라서. 자, 안티마르코프니코프 규칙에 따르는 안티마르코프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신첨가 알코올을 생성합니다. 정확히 반대죠. 옥시수나 수은 이탈 반응의 생성물과 정확히 반대 특징을 보이게 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H와 OH가 같은 배양을 향하고 있어요. 왜? 신첨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수소가 붙었어. 안티마르코프니코프 배양.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반응 메커니즘을 볼 건데, BH3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BH3는 실제 가스예요. 가스. 그리고 BH3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통 요거가 이합체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합체화. 그래서 다이머리제이션이 되어 있어서 B2H6라고 하는 형태로 실제 존재해요. 가스 형태로는. 근데, 이렇게 가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용매에 이렇게 녹여놓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용매에 녹아져 있는 형태. 그래서 BH3는 가스 형태고, THF라고 하는 용매나 다이메틸 설파이드라고 하는 용매에 녹아놓습니다. 얘는 루이스 산연기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붕소는 sp2 원자잖아요. 비어있는 p-오비탈 있잖아. 그 비어있는 p-오비탈 쪽으로 이쪽에, 이게 THF예요.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라고 부르는, 이거 구조 알아두셔야 되는 시약이지, 용매지. THF 굉장히 많이 쓰니까.
여기 산소 원자의 비원 발생이 p 오비탈을 공격해서 이렇게 분소가 마이너스, 산소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CHF의 컴플렉스를 만들어줘요. 얘는 굉장히 안정해요. 굉장히 안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혹은 다이메틸 설파이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황원자의 전자쌍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거 실제로 실험할 때도 BH3를 용매에 이제 녹아져 있는 형태, 컴플렉스가 되어 있는 상태의 시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THF를 선호해요. 왜? 얘가 냄새가 되게 안 좋아요. 냄새가 되게 안 좋아서 좀 쓰기가 좀 그래서 THF에 녹아지는 걸 선호하긴 하는데 반응성은 DMS가 좀 더 좋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컴플렉스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 메커니즘을 그릴 때는 그럼 이 상태로 그리느냐? 아니에요. 실제 메커니즘을 그릴 때는 그냥 BH3 상태로 그립니다. 아시겠죠? 얘는 그냥 이 BH3라고 하는 거를 반응에 도입시키기 위해서 그 시약 형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약 형태가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스텝 1. 파이 전자로부터 분소 원자로 부분적인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고 동시에 BH3의 한 수소 원자가 이중결합의 다른 탄소 원자와 부분적으로 결합하여 고리형 전자 상태를 형성한다. 어렵죠? 그나마 제일 제가 이제 그 메커니즘을 보고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제일 그나마 쉽게 여러 번 고민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건데 그래도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자, 일단 메커니즘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EU 파이 결합과 HB 분소, 그래서 수소원자 분소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CHCB 결합이 생성이 된다. 제가 썼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는데 일단 메커니즘을 좀 공부를 안 한 상태라고 하시면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유기분소 중간체의 탄소 원자와 분소 사이의 결합은 염기 조건에서 H2O2와 반응을 통해서 COH 결합으로 변화가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수화산 성물이 얻어진다. 이 과정에서 입체 배열은 보존이 된다. 자, 일단 메커니즘은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그린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스텝 1, 2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런 시작인 거죠. 여기 CH3. 자, BH3가 접근을 하는데, BH3는 BH2와, 자, 제가 앞쪽에 BH3,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시약이 R2BH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것만 있으면 돼. 반응에 참여할 때, 분소와 수소 원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H2B.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기 수소 두 개가 수소냐 아니면 알킬리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그래서 BH2와 H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신첨가거든. 한쪽 면에서 동시에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입체적인 게 중요해요. 입체적인 게. 그러면 BH2와 수소 원자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크기가 클까요? 당연히 여기가 크기가 크겠지. 여기는 크기가 작을 거고. 그렇죠? 얘가 크기가 크고 얘가 크기가 작아. 반응 기질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는 메뚜기가 존재하니까 공간이 좁고 얘는 공간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더 넓잖아요. 그러면 이게 접근을 할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까? 여기로 수소가 접근을 할 거고 여기로 분소가 접근을 하겠죠. 이렇게 접근을 해. 맞겠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전자 이동이 일어나면서 자,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결합들 있죠. 요 결합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로부터 어떠한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지냐면 얘가 만약에 이제 이 뒤쪽에서 접근했다라고 보면 뒤쪽에서 얘가 앞쪽으로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수소도 이렇게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서 접근을 한 게 이렇게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첨가가 되는 거죠. 신첨가. 같은 쪽에서 접근했으니까 신첨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스텝 1이에요.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는 어떤 과정이냐면 여기 BH2가
OH기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메커니즘은 교재마다 나오는 교재도 있고 아닌 교재도 있고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난이도 있게 수업을 진행하시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그걸 안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H2O2를 염기 조건에서 반응시키면 그냥 OH기로 바뀝니다. 자,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H2O2잖아.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H2O2야.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우리가 과산화수소라고 부르는 거. 여기에다가 뭘 처리한 거야? 하이드록사이드. 염기를 처리한 거야, 염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얘가 산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염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자쌍을 가지고 여기를 공격해.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이 H2O2를 염기 조건에서 반응시키면 어떤 화학종이 만들어지냐면 여기를 통해서 HO의 O-가 만들어져. 얘는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친핵성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친핵성 성격. 그럼 이 친핵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를 공격하냐면 분소를 공격해. 분소를. 그게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거든. 자, 일단 이게 만들어지는 거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OH 이거 마이너스잖아? 얘가 뭘 공격한다고? 분소를 공격한다고. 자, 그러면 어떤 골격의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CH3기에 H가 되고 여기 수소 원자가 되는데 자, 분소 원자가 수소 2개를 가지고 있었어. 그 다음에 OH기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분소 원자에 지금 형식전화가 생기죠. 마이너스 1의 형식전화가 생겨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오케이. 분소가 비어있는 PO비탈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거 앞쪽에 BH3가 THF와 반응할 때 그쪽에 산력이 반응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나는 변화가 제일 중요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결합이 있죠? 얘가 끊어져. 얘가 끊어지면서 이 전자가 이쪽 탄소 원자 쪽에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얘를 공격해요.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결합에 존재했었던 전자가 탄소 원자 쪽을 거쳐서 산소를 공격해.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얘를 이탈기로 끊어내버려요. 이렇게. 여기에 메커니즘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어떤 골격이 만들어지냐면 CH3, H가 되고 여기에서 수소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여기에 뭐가 직접 결합되는 거냐면 산소가 직접 결합돼요. 그 다음에 BH2가 되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OH-는 떨어져 나가요. 자, 이런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나간 OH-가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나 혼자 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또 공격할 놈을 찾아. 여기서 공격했던 거와 똑같아. 분소? 공격을 또 받아요. 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좀 위로, 이렇게. 그럼 요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CH3기가 되고, 수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여기에 O, 그 다음에 BH2가 되고, 여기에 OH기가 돼요. 얘 또 마이너스가 돼. 자, 이렇게, 여기 분소에 H2에 OH.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결합을 이렇게 끊어내버립니다. 전자쌍 산소가 가지고 오면서. 얘는 중성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중성 상태가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H 그 다음에 여기가 O-가 돼요. O-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산 처리가 되겠죠. 물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니까 얘가 뭘 공격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물을 공격해. 자, 그래서 최종 생성물이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수소의 OH. 이게 최종 생성물의 구조잖아. 그쵸? H와 OH기가 같은 쪽으로부터 도입이 된 신첨가된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되고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수소가 붙었기 때문에 안티마르코프니코브 배열에 따른 생성물.
자, 이게 만들어지고요. 여기 과정에서 제일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여기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붕소가 관여되는 메커니즘이 조금 어려워요. 기본적인 수준의 메커니즘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 부분을 다 생략하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까지는 그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첫 번째 H2O2를 염기 조건 하에서 반응시켜주고, 그 다음에 산을 처리해준다. OH기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교재에 따라서는 그냥 직접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메커니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시험을 볼 때는 이쪽의 메커니즘을 이쪽의 메커니즘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를 하진 않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셔도 여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위치 특이성 있죠? 안티마르코프 배양의 생성물만 생성이 돼. 얘는 입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위치 특이성 있죠? 신첨가된 알코올만. 왜? 한쪽 편에서 같은 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입체적인 요인에서 여기가 입체적인 크기가 더 크잖아. CH3기였으니까. 수소가 1로 접근하고 BH2가 1로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입체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무조건 이것만 100%로 얻어진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특이성이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 입체 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재에 따라서는 선택성이라고 부르는 교재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좀 생길 수 있거든. 이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택성을 키우려면은, 여기가 BH3게 되면, 여기 크기가 수소 원자에 비해서 물론 크긴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이 되는 형태의 물질도 약간이나마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아예 없애려면 어떡하냐면, 여기에 수소 원자 두 개를 크기가 큰 걸로 바꿔주면 돼. 크기가 큰 걸로. 반응 기질의 입체적인 요인을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반응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럼 반응 시약의 구조를 바꾸면 되겠지. 어쨌든 반응에 참여할 때는 수소 원자 하나만 관여가 되면 되거든. 그래서 간혹 그것도 있어요. 여기는 제가 나타내진 않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BH3잖아. 얘가 붕소 원자에 대해서 수소 원자가 3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알켄과 이렇게 한번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럼 여기 수소 원자 쪽에서 뭔가 다른 알키기가 결합이 돼요. 뭔가 이제 알프라임기가 결합이 돼. 한 번 반응이 일어난 거야. 한 번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쪽에서 한 번 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또 다른 게 붙죠. 알프라임기가 또 붙어. 산소 원자가 포함이 되고, 알프라임기가 붙는다고 봐요. 그럼 여기 또 한 번 더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능하거든.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그럼 여기도 반응이 일어나면은 산소 원자가 포함이 되고, 메커니즘상 산소 원자가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론상 BH3기가 한 당량, 여기가 1당량, EQ는 이퀴벌런트 림이에요. 이게 1당량이 존재하면은 3당량의 알켄과 반응할 수 있어요. 3번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교재마다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따로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론적으로 당량은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 요거 하나가 알켄 3당량과 반응할 수 있다. 그럼 실제 반응할 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최소 1대1 정도로 맞춰서 쓰긴 하니까. 개념적으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응 시약인 붕소 화합물 한 개의 붕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결합만 존재해도 반응이 진행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3번 일어날 수 있었던 거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입체 선택성과 용해도 증가를 위해서 BH3 대신에 2개의 수소 원자를 알킬기로 치환된 형태의 시약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죠. BH3 아니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시약을 많이 쓸 거라고. 자, 얘는 수소 원자 2개가 알킬기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점이 뭐냐면
얘는 기체 형태가 아니거든, 더 이상. 그래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입체적인 크기가 여기가 되게 커져버려요. 되게 커져버려. 그래서 선택성도 높아지고, 여기가 알키기가 되면은 유기물질로서의 성격이 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해도 좋아요. 유기용매도.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BH3를 쓰기도 하는데 BH3보다는 이렇게 좀 치환되어 있는 형태의 유기붕소 시약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요거 세 가지. 첫 번째가 9BBN. 요걸 제일 많이 쓰지. 9BBN. 9BBN.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이사이아밀 보레인, 다이사이클로엑실 보레인.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게 9BBN이고, 저게 왜 많이 쓰느냐. 자, 보세요. 입체적인 크기 봐봐. 여기가 BH3야. 수소 원자와 붕소. BH2. 그럼 요만큼의 입체적인 크기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9BBN 봐봐. 여기가 수소고, 여기 전체가 BH2에 해당했던 부분이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겠어? 선택성이 좋겠지. 반응 기질이 약간의 입체적인 차이만 나도 이거에 대한 입체적인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킬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용해도도 좋아지고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와 붕소 첨가 산화 반응을 통해 다음에 알코올을 제조할 수 있는 알켄을 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소와 붕소 첨가 반응과 산화 반응은 안티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신 첨가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중결합에 대해서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었던 탄소 쪽으로 뭐가 붙죠? 수소가 붙고 치환이 덜 되어 있었던 탄소 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OH기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결합이 OH기가 여기니까 여기 탄소는 무조건 이중결합의 하나의 탄소가 돼야 돼요. 이중결합이 될 수 있는 거는 요런 방향 아니면 요런 방향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차수가 동일하고 이렇게 되면은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가 여기, 치환이 덜 되어 있는 탄소가 여기, 치환이 덜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OH기가 결합된 상태니까 오케이, 안티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생성물이죠. 자, 그럼 얘는 어떤 화합물로부터 반응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냐면 이런 알켄 화합물인 거죠. 그래서 이쪽 편으로 이쪽 편으로 수소가 여기로 수소가 그다음에 여기로 BH2가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OH, 여기는 수소. 그래서 알켄 화합물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A번의 생성물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B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이중결합이 될 수 있는 건 여기 부분 아니면 여기 부분인데 여기는 의미가 없고 여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치환이 덜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OH가 붙었으니까 역시 안티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의 생성물이 되네요. 이런 골격의 이중결합. 그다음 OH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치환이 덜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수소,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수소, 치환이 덜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OH기가 도입이 됩니다. 자, 10번도 보시면 이렇게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가 이중결합이 생성이 되겠네요. 자, 이중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치환이 더 많이 지니까 일로 수소가 접근하고 일로 뭐가 접근해요? BH2가 접근하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OH기로 바뀌게 되죠. 알케온 화합물 구조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리한 내용. 똑같은 반응 기준로부터 직접적으로 산촉물 조건에서 물을 처리했을 때 얘는 위치 특이성은 있다. 근데 뭐가 없다? 입체 특이성이 없다. 입체 선택성은 없다. 그래서 이 내용. 여기 OH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과 뒤로 들어가 있는 것 모두 다 만들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구조상에서는 여기가 카이레탄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화물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골격을 보이게 되고 자, 옥시수나 수은 이탈 반응. 그렇죠? 머큐리 아세테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머큐리늄 중간체가 생성이 되고 그걸 물 분자가 더 많이 치환된 쪽을 공격을 해서 이런 이제 유기 수은 중간체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소듐보로 하이드라이드를 처리하면 여기에 머큐리 쪽이 수소원자로 바뀌어서 OH기와 H가 서로 안티 첨가된 형태. 그리고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OH기가 도입이 되어 있는 죄송해요.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에 따르는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H3, 유기분소 시약을 이용하는 거. 그쵸? 수소와 분소 첨가 반응, 그리고 이제 산화 반응. 여기 반응이 산화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 붙는 산화 반응. 자, 그래서 여기 신첨가되는 형태로 붙어서 수소 원자와 BH2가 붙고, 여기 H2O2를 염기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면, 저 BH2 쪽에서 이제 일련의 반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OH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베이의 변화가 없어요. 베이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H와 OH가 서로 같은 쪽, 신첨가되는 형태의 화합들이 만들어지고, 그쵸? 그리고 치환이 더 많이 되는 탄소 쪽으로 수소 원자가 붙었기 때문에 안티, 마르코프, 니코프 배양에 따른 생성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수화 반응은 진짜로 비교해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 요게 오늘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 전체 다잖아. 그쵸? 요 내용 다시 한번 철저히 복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